네, 반갑습니다. 생명과학 8번째, 9번째인가요? 9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항상성 단원의 세 번째 이야기,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신경이 쭉 뻗어 있는데 그 신경은 과연 어디에 어떻게 뻗어 있느냐,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경계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뉩니다. 자, 중추라는 것은 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핵심이 된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핵심이 되는 부위, 중추신경, 뇌와 척수가 있는데 뇌, 그 다음 척수라고 하는 것은 척추뼈 속에 들어있는 신경을 얘기합니다. 척추뼈 속에 들어있는 신경이 척수인데 이렇게 뇌와 척수, 우리 몸에 뭔가 중심이 되는 부위에도 있고 기능도 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추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중추신경은 또다시 뇌와 척수로 나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뇌는 좀 이따는 뭐 하겠지만 대뇌, 그 다음에 소뇌, 간뇌, 중뇌, 연수, 뇌교 이렇게 다시 세분화됩니다. 자, 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경계는 중추신경, 말초신경, 중심이 되는 중추신경, 그 다음에 중심이 되는 중추신경에는 다시 뇌와 척수, 뇌는 여기 있는 건데 대뇌, 소뇌, 간뇌, 중뇌, 연수, 뇌교 이렇게 나뉘고, 척수는 척추뼈 속에 들어있는 신경, 척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중추신경은 어떤 뉴런으로 되어 있느냐, 앞에서 우리 처음에 신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신경을 이루는 세포,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했죠. 그래서 뉴런에는 총 3가지 뉴런이 있었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그죠? 구조에 따라서는 마리집신경, 민마리집신경 이렇게 마리집이 있느냐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그렇게 나눴고, 기능, 하는 역할에 따라서는 감각신경, 연합신경, 운동신경,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 중에서 중추신경을 이루는 뉴런은 어떤 뉴런이냐? 자, 이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뉴런은 연합뉴런이 되겠습니다.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뉴런은 연합뉴런, 그러니까 뇌와 척수는 연합뉴런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말초신경이 있습니다. 말초신경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뻗어있는 신경을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 뻗어있다.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몸의 말단부까지 뻗어있다 해서 말초신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초신경계는 또다시 2가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뉘고, 이 감각신경은 당연히 어떤 뉴런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감각뉴런이죠. 자, 감각신경은 감각뉴런으로 되어 있고, 운동신경은 운동뉴런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다시 신경계는 중추와 말초로 나뉘고, 중추는 뇌와 척수로 나뉘는데 얘네들은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고, 말초신경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뻗어있는 신경인데 얘네들은 감각과 운동신경으로 나뉘고, 감각신경은 감각뉴런, 운동신경은 운동뉴런으로 나뉜다. 그리고 또다시 운동신경은 2가지,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뉩니다. 체성신경과 자율신경. 자율신경은 또다시 2개로 나뉩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자, 여기 지금 책에 정리가 안 되어 있죠. 뒤에 나가면 다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정리가 안 되어 있지만 뒤에는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쭉 분류가 되고, 감각신경은 감각뉴런, 운동신경은 운동뉴런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운동신경은 다시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뉘고, 자율신경은 또다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 이게 우리 몸을 이루는 전체 신경계의 구조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하얀색 A4 용지를 갖다 놓고 눈을 감고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고
쭉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머릿속에 신경계가 정리가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혼자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뭐 그냥 잠깐 미리 보여주자면 이렇게 글씨로 된 거 그냥 글씨로만 이렇게 쭉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서 구조화 시키지 않으면 자 이렇게 글씨로만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도표나 이렇게 그림의 형식으로 구조화 시키지 않으면 하나도 정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것처럼 도표의 형식으로 머릿속에 구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신경이구나 하는 게 개념이 잡힌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표를 이용한 거고. 자 말초신경을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이것은 기능에 따른 분류입니다. 기능에 따른 분류. 무슨 얘기냐? 말초신경을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나누어 봤더니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신경과 그 다음 명령을 전달하는 운동신경으로 나뉜다. 기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능에 따라 나누지 말고 얘를 구조에 따라서 한번 나눠봅시다. 구조에 따라서 나누면 자, 이 얘기 우리 지난번에 뉴런 얘기할 때도 했었죠. 좀 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뉴런을 구조에 따라서 생긴 것에 따라서 나누면 마리집신경, 민마리집신경 이렇게 나뉘는데 기능에 따라서 뉴런을 나누면 감각, 연합, 운동 뉴런 이렇게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구조에 따라 나누느냐 기능에 따라 나누느냐 다릅니다. 생긴 것에 따라 나누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것도 기능에 따라서 나누었다는 얘기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었다는 얘기고 어디에 있느냐 구조에 따라서 어떤 곳에 있는 신경이냐에 따라서 말초신경계를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나누면 두 가지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초신경을 기능에 따라 나누면 감각신경, 운동신경 이렇게 나누는데 구조에 따라 나누면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렇게 신경계를 어떻게 구분, 분류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각각에 대한 얘기는 이제부터 하나씩 다 뜯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 내용도 책 뒤에 가면 나옵니다. 없는 내용이 아니라 책 뒤에 가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까지 합쳐서 이렇게 하나로 자기 스스로 연습장에 쭉 만들어낼 수 있어야 진짜 자기가 신경계를 이해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보세요. 반드시 이 수업 시간 끝나고 정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 몸을 이루는 신경계의 구조, 분류를 나타낸 것이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뜯어봅시다. 자, 중추신경계는 무엇을 하느냐? 뭔가 자극을 받아서 그것을 종합해서 분석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명령을 내리는 것. 종합, 분석, 판단, 명령 내리는 것을 중추신경계라고 하고 이 중추신경계는 연합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합 뉴런이 모여서 중추신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자, 중추신경 어떤 거 있느냐? 뇌와 척수. 그죠? 뇌와 척수. 뇌는 이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건 뇌. 그죠? 그 부분이 되는데 이 뇌는 연합 뉴런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척수, 척추뼈 속에 들어있는 신경, 척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연합 뉴런으로 구성된다 하는 얘기고 이 두 개를 우리 몸의 핵심이다, 핵심 신경이다. 그래서 중추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뇌부터 하나씩 뜯어봅시다. 뇌는 또다시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 이렇게 나뉘고 이 중에서 중간뇌와 연수는 뇌교와 함께, 중간뇌와 연수는 뇌교와 함께 뇌줄기를 이루는데
뇌줄기는 생명과 직결된 기능을 담당한다. 소화호흡순환 이런 것처럼 생명과 직결된 기능을 하는 것을 뇌줄기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자세한 얘기는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우리 사람의 뇌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뇌, 그림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생명과학은 우리 주로 우리 몸속에 있는 인체 장기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신체 기관들의 위치와 형태를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공부를 하는데, 학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냥 글자로만 막 이해를 하고 외우고 할 게 아니라 그림을 보고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위치하는구나를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뇌인데, 자, 뇌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가장 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대뇌라고 합니다. 대뇌. 자, 그 다음에 뒤에 뭔가 동그랗게 혹처럼 달라붙어 있는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 소뇌라고 합니다. 소뇌. 자, 대뇌, 소뇌.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쭉 뻗어가는 부분,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연수라고 합니다. 연수. 자, 대뇌, 소뇌, 연수. 그리고 이 안에 하나, 둘, 셋, 세 개가 이렇게 껴 있는데, 하나, 둘, 셋 껴 있죠? 자, 껴 있는데, 위에서부터 여기 위에 껴 있는 이 부분을 간뇌, 그 다음이 중간뇌, 그 다음 아래가 뇌교에 해당합니다. 여기가 뇌교. 그래서 뇌의 구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시험으로 나온다면 이거 이름 다 지우고 나오겠죠? 이름 다 지우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래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니면 디귿에는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미음의 하는 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하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일 크고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이 대뇌, 뒤쪽에 붙어 있는 녀석이 소뇌, 아래로 내려가는 녀석이 연수, 그 다음에 껴있는 게 하나, 둘, 셋 있는데 제일 위쪽이 간뇌, 중간뇌, 뇌교. 위치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위치를 봤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기능을 하나씩 뜯어 봐야 됩니다. 대뇌부터 합시다. 대뇌의 기능. 일단 대뇌는 좀 얘기가 많습니다. 아주 대뇌에 대한 얘기만 아주 많습니다. 이 전체 얘기 중에 대뇌에 대한 얘기가 거의 뭐 한 60%, 70% 이 정도 될 겁니다. 자, 대뇌는 일단 생긴 것을 보면 대뇌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이렇게 좀 선생님이 좀 표현을 하자면 바깥쪽과 안쪽의 색깔이 다릅니다. 이게 대뇌라고 하면 대뇌를 탁 잘라서 보면 대뇌를 잘라서 보면 이 바깥 부위와 안쪽에 이 바깥쪽과 안쪽에 색깔이 달라. 그래서 바깥쪽은 어떤 색깔이냐면 회색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좀 흰색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바깥쪽을 대뇌의 겉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안쪽을 속질, 대뇌의 속질이라고 하는데, 바깥쪽을 겉질, 안쪽을 속질이라고 하는데, 자, 바깥쪽 겉질, 안쪽을 속질이라고 하는데, 바깥쪽은 색깔이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회색질이라고도 하고, 안쪽은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를 백색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색깔 알아야 됩니다. 색깔 그거 도대체 알아서 뭐 하느냐? 미안하지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색깔이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뒤에 가면 척수 나오겠죠. 이제 좀 이따 척수 나올 텐데 척수의 색깔과 대뇌의 색깔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척수도 겉질과 속질이 있거든요. 척수도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 척수의 겉질은 흰색이고 그다음 척수의 속질은 회색질이에요. 대뇌하고 반대죠. 그래서 이 색깔을 좀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색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뇌의 겉질이 회색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 부위에 신경세포체가 분포하기 때문에 신경세포체가 이 부분, 겉질의 이 부분에 신경세포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회색으로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경세포체가 있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 신경세포체는 지난번에 신경세포의 본체라고 했죠. 그리고 생명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곳이라고 그랬고, 그럼 결국 대뇌에서 뭔가 활발하게 활동이 일어나는 부위는 겉질과 속질 중에 어디다? 겉질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겉질은 회색질이고 이곳에 신경세포체가 있더라. 자, 속질은 백색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는 누가 있느냐? 축삭돌기가 분포하겠죠. 축삭돌기. 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자면,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가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뭐 이런 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대뇌는 바깥쪽과 안쪽으로 이렇게 겉질, 속질로 나뉜다. 그 다음, 이 잘라서 바깥쪽과 안쪽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대뇌를 가운데를 뚝 자르면 좌뇌와 우뇌로도 나뉩니다. 대뇌는 왼쪽 뇌와 오른쪽 뇌, 좌뇌, 우뇌로도 다시 나뉩니다. 대뇌의 특징입니다. 좌우뇌로 구성되어 있더라. 좌뇌, 우뇌로 구성됩니다. 그럼 좌뇌는 우리 몸의 이 좌뇌 왼쪽에 있는 뇌는 무슨 일을 담당하느냐 하면 우리 몸의 오른쪽 운동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 우리 몸의 우뇌, 대뇌의 우뇌는 어디를 담당하느냐? 우리 몸의 왼쪽 운동을 담당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른손이 안 움직여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 나의 좌뇌가 문제가 생겼다. 왼쪽 손이 안 움직여요. 어디가 문제다? 나의 우뇌가 문제다. 그래서 좌뇌는 오른쪽, 우뇌는 왼쪽을 담당한다. 크로스.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담당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좌우뇌로 구성되고, 좌뇌는 몸의 오른쪽을 담당하고 우뇌는 몸의 왼쪽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대뇌는 또 대뇌 얘기가 많다고 그랬죠. 자, 대뇌는 이거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겉질, 속질을 나누었고, 또 하는 일에 따라서 또 나눕시다. 하는 일에 따라 나누면은 기능에 따라 나누면 감각령, 감각령, 잠깐만요. 한글 좀 확인하고요. 감각령, 그 다음 연합령, 운동령, 이렇게도 나뉩니다. 선생님이 미리 좀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좀 보면서 합시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전체적인 신경계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죠.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자, 중추신경계에서 뇌에 대한 얘기를 봅시다. 대뇌는 좌우 반구로 나뉜다. 반구라는 거는 반쪽 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좌반구, 우반구 또는 좌뇌, 우뇌로 나뉘며 각각 몸의 반대쪽을 담당하더라. 좌뇌는 오른쪽, 우뇌는 왼쪽. 그 다음에 겉질, 속질로 나뉜다고 그랬죠. 겉질은 회색질이고 신경세포체가 있고, 속질은 백색질이고 축삭돌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또 대뇌를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자, 대뇌 겉질을 기능에 따라 나누면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나뉩니다. 감각, 연합, 운동령으로 나뉘는데, 감각령은 무엇을 하는 영역이냐?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수용하는 영역. 연합령은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분석하고 판단하고 명령 내리는 영역. 운동령은 연합령은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운동령은 그 판단하고 분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령을 내리는 영역. 받아들이고 판단 분석해서 명령 내리는 영역. 그래서 대뇌는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역할이 나뉘어져 있더라. 그래서 대뇌는 각각 기능이 분업화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대뇌는 좌우뇌로 나뉘어서 반대쪽을 담당하고 겉질과 속질로 나뉘는데, 겉질은 또다시 기능에 따라서 감각연합 운동령으로 나뉘고, 위치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대뇌의 위치에 따라서 대뇌를 앞쪽에 있으면 전두엽, 그 다음에 옆쪽에 있으면 측두엽, 그 다음에 뒤쪽에 있으면 후두엽, 그
그 다음에 제일 위쪽 가운데 있으면 두정역이라고 이렇게 뇌를 부릅니다. 뭐 이거 기능까지는 굳이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전두엽은 기억 사고를 담당하고 뇌의 앞부분, 후두엽은 시각 정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측두엽은 뭐 후각이나 청각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두정역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기능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대뇌를 잘 보세요. 좌뇌, 우뇌로 나뉘고 좌우로 나뉘고 각각 반대쪽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바깥쪽과 안쪽이 나뉘는데, 바깥쪽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앞쪽이면 전두엽, 뒤쪽이면 후두엽, 옆쪽이면 측두엽, 위쪽이면 두정역 이렇게 나누고, 기능에 따라서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쪽은 감각령,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곳은 연합령, 어떻게 할지 명령을 내리는 부위는 운동령이라고 부른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대뇌의 전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대뇌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럼 대뇌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고등정신작용, 뭔가 고차원적인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곳이 대뇌다. 그 다음에 수의운동을 조절한다. 수의운동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근육의 수축하면서도 뭐 수의근, 불수의근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수의라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의운동의 중추 담당을 한다. 수의운동을 담당한다 이 말입니다. 자, 중추가 누구인지를 자주 물어봅니다. 중추가 누구인지 자주 물어보니까 중추라는 말 나오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수의운동의 중추는 누구냐? 대뇌. 수의운동이 뭐냐? 내 맘대로 움직이는 운동. 쉽게 얘기해서 팔을 움직이자, 팔을 움직였다. 누가 움직이라 그랬지? 담당하는 것은 나의 대뇌. 그 다음에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 똑바로 서자. 다리에 힘을 줘서 똑바로 섰다. 왜 섰지? 누가 명령 내렸지? 나의 대뇌. 이렇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중추, 담당 기관. 누구? 대뇌. 대뇌는 고등정신작용과 수의운동을 조절하더라. 다음 소뇌 봅시다. 뒤쪽에 있는 거 소뇌라고 했죠. 뒤쪽에 있는 거. 자, 그림 보다시피 아까 교과서에 있는 그림보다 아주 훌륭하게 멋지게 잘 그렸죠. 아주 잘 그렸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거 이거 소뇌라고 하고, 소뇌는 무슨 일을 하느냐? 또 소뇌는 수의운동을 조절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수의운동 조절 좀 전에 누가 한다고 그랬죠? 수의운동 대뇌가 한다고 그랬죠? 대뇌가 한다고 그랬는데 소뇌가 또 수의운동 한다고 그랬네? 수의운동은 대뇌와 소뇌가 같이 하는구나. 그죠? 소뇌가 담당하는 일, 우리 몸의 수의운동 조절합니다. 대뇌와 함께. 그 다음에 균형을 유지한다. 몸이 쓰러진다. 바로 세우고. 기울어진다. 세우고. 기울어져 있네. 내가 어디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었네. 느끼는 거. 자, 정리하는 거. 그 균형 유지하게 하는 것. 누구? 소뇌. 그래서 소뇌 그러면 수의운동, 균형 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간뇌 있다 그랬죠. 자, 간뇌는 지금 이것만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사실은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 이렇게 두 개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시상이라는 것은 간뇌라는 것은 시상과 시상하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후각을 제외한 우리 몸의 대부분의 감각이 지나가는 곳, 그곳을 시상이라고 합니다. 후각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감각이 다 시상을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대뇌로 갑니다. 그래서 시상은 후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들이 지나가는 곳, 대뇌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곳이 시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시상이 아니라 시상하부가 중요합니다. 자, 시상하부는 무엇을 하느냐? 시상하부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이게 항상성 유지. 선생님이 지금 적어놓은 것은 시상하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상이 아니라 시상하부. 그래서 시상하부는 항상성을 유지하더라. 항상성 지난번에 얘기했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다음에 주제가 항상성이기도 하고. 자, 항상성을 유지한다. 어떻게 한다?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누가? 간뇌의 시상하부. 간뇌의 시상하부. 엄청 중요합니다. 간뇌의 시상하부는 항상성을 유지시켜준다. 삼투압 조절하고
그다음 수분량 조절하고 체온 조절하고 혈당량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곳이 간뇌의 시상하부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중간뇌 봅시다. 중간뇌는 동공반사의 중추가 된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응급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의사가 눈을 까뒤집으면서 후레쉬를 비추면서 누구시 정신 차리세요 이런 얘기, 이런 드라마 본 적 있을까요? 없나? 그런 거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응급실 상황을 좀 보면 눈을 이렇게 까뒤집고 후레쉬 불빛을 비춰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후레쉬 불빛을 비춰주면 뭐 하는 거냐면 우리 눈 안에 지금 가족들 중에 누가 옆에 있으면 나중에라도 한번 보세요. 눈을 이렇게 쭉 보면 눈동자가 이렇게 흰자, 검은자가 있는데 이 검은자 안에 뭔가가 이렇게 주름처럼 막 이렇게 나 있을 겁니다. 이거. 이 부분을 동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동공.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여기에 있는 이게 좀 갈색처럼 이렇게 쭉 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기가 갈색처럼 쭉 되어 있고 가운데 좀 뻥 뚫려 있는 느낌처럼 구멍 같은 게 보일 겁니다. 검은 자에서 갈색처럼 보이고 그 안에 구멍처럼 뻥 이렇게 뚫려 보이는 거 이걸 동공이라고 하는데 불빛이 비춰주면 이 동공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럼 어두워지면 다시 또 커지고 줄었다 커졌다 줄었다 커졌다 하는데 그걸 누가 담당하게 하느냐? 중간뇌가 담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후레쉬 불빛을 비췄을 때 쫙 밝아졌으니까 동공이 훅 축소하겠죠? 그렇다면 중간뇌는 살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렇게 후레쉬 불빛을 비춰보는 이유는 중간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공반사를 담당하는 것 누구? 중간뇌. 그래서 중간뇌 그러면 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중간뇌가 담당하는 것은 무엇을 담당한다? 눈을 담당한다. 여기는 지금 동공반사만 적었는데 안구운동, 눈 움직이는 거, 안구운동, 동공반사, 그다음에 홍채 크기 조절 뭐 이런 것들 다 하여튼 눈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중간뇌가 담당한다. 눈, 중간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수 봅시다. 연수. 자, 연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래로 이렇게 뇌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 내려가는 부분이고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대뇌는 좌뇌, 우뇌가 있다고 그랬고 좌뇌는 몸의 오른쪽을, 우뇌는 몸의 왼쪽을 담당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왼쪽 뇌에 있는 신경이 가다가 어딘가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 우뇌에 있는 신경은 가다가 어딘가에서부터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두 개가 어딘가 만나겠죠? 꼬이면서 그 교차하는 부위가 어디다? 연수. 이 연수에서 신경의 교차가 일어납니다. 자,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는 곳 연수. 그 다음 또 연수가 담당하는 일, 소화, 호흡, 심장박동을 조절합니다. 소화운동, 뭔가 소화시키느냐 또는 소화액을 분비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는 것은 연수. 호흡운동을 어떻게 잘 하느냐 못하느냐 연수. 심장박동 하느냐 마느냐 연수. 아주 중요한 것들 다 하죠. 숨쉬고 먹고 심장 뛰고 아주 중요한 일들을 다 연수가 담당합니다. 다음 연수반사라는 것을 연수가 담당한답니다. 도대체 연수반사가 뭐냐? 자, 잘 보세요. 연수반사는 침 흘리는 거. 뭔가 시큼한 거 예를 들어서 오렌지를 입에 넣었더니 침이 쫙 이렇게 보이더라. 누가 침이 보이게 했다? 연수. 신김치를 먹었더니 침이 보였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연수. 침. 그 다음에 재채기 한다. 딸꾹질한다. 기침한다. 콧물을 흘린다. 눈물을 흘린다. 누가 담당한다? 연수.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것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얼굴에서. 침, 눈물, 콧물, 재채기, 하품, 딸꾹질. 전부 다 얼굴에서 일어나죠? 뭔가 얼굴에서 바깥으로 뭔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죠? 얼굴에서 뭔가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들, 그것들 다 누가 담당한다? 연수가 담당하는 반사입니다. 내가 의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그걸 반사라고 하죠. 무의식적인 운동을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연수반사 누가 담당하냐? 연수가 담당합니다. 연수반사 뭐 있다고? 눈물, 콧물, 침, 하품, 딸꾹질, 재채기, 기침 뭐 이런 것들 이 얼굴에서 뭔가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연수반사라고 하고 연수가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처음에 교과서에서 읽은 것처럼 중간뇌와 연수는 뇌교와 함께 뇌줄기를 담당한다 그랬죠. 중간뇌, 연수, 뇌교를 함께 묶어서 뇌줄기라고 하고, 이 뇌줄기는 소화, 호흡, 순환 등 생명과 직결된 기능을 담당한다 그랬네요. 그런데 소화 누가 담당하죠? 연수. 호흡 누가 담당하죠? 연수. 혈액순환, 심장박동 누가 담당하죠? 연수. 그쵸? 대부분 이거 지금 연수가 하는 일들입니다. 뇌교는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뇌교는 호흡 중추를 조절한답니다. 뇌교는 호흡 중추를 조절한다. 호흡 중추를 조절한다 그랬는데, 호흡 중추가 좀 전에 누구라고 그랬죠? 호흡 중추 연수라고 했죠. 호흡 중추를 조절한다, 연수를 조절한다 이 말이죠. 결국 뇌교는 하는 역할이 연수를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연수를 도와준다. 그래서 연수, 뇌교, 그 위에 중간뇌 합쳐서 뇌줄기, 생명활동과 직결된 부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줄기가 파괴되면, 손상되면 사람은 죽겠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정리를 해둘 게, 뇌사라는 말과 식물인간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자, 뇌사라는 말과 식물인간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뇌사와 식물인간은 다른 겁니다. 뇌사와 식물인간은 다른 거예요. 둘 다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다 하는 건 똑같죠. 근데 전혀 다른 겁니다. 식물인간은 대뇌가 파괴된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여기는 뭐 우리 학교 학생 중에는 없겠죠. 물론 없겠지만, 식물인간 그랬더니 사람이 식물이 됐나? 이런 헛소리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식물이 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식물처럼 가만히 있다 그래서 식물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느냐? 왜 움직이지 못하느냐? 대뇌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대뇌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었죠? 수위 운동 조절. 그쵸? 움직이는 걸 못해.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네. 그런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은 무엇을 못할까요? 수위 운동 못하고, 뭔가 감각인식 못하죠. 모든 감각은 어디로 들어간다? 대뇌로. 감각을 못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움직이지 못하고요. 그럼 혼자서 숨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숨 쉴 수 있죠. 왜? 숨 쉬는 것은 누가 담당한다? 연수. 음식물을 주면 혼자 소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소화 중추 누구? 연수. 이 사람은 혼자서 심장이 뛸까요? 안 뛸까요? 뛰죠. 왜? 심장박동의 중추 누구? 연수. 그러면 숨쉬고 심장 뛰고 소화시키고 할 수 있네? 무엇만 못한다? 느끼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만 못하네. 그죠? 그것만 못하는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생명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사라는 게 있죠. 뇌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뇌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에 대한 판단은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심장이 죽으면 심장사, 그 다음 뇌가 죽으면 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국에 따라서 나라마다 사람의 죽음을 판정하는 기준이 좀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장사라고 얘기를 하고, 몇몇 나라들에서는 뇌가 죽으면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이 죽음의 기준을 뇌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따집니다. 자, 뇌사는 주로 어디부터 죽느냐 하면, 생명활동을 못하니까 생명활동을 하는 곳이 어디였죠? 연수, 뇌교, 중간뇌, 뇌줄기 여기였죠. 여기가 망가진 겁니다. 근데 여기만 망가진 게 아니라, 여기가 망가지면 결국에는 대뇌, 소뇌 다 망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뇌가 전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뇌사는 전부 다 기능을 못하는 것. 식물인간은 대뇌만 기능을 못하는 것. 차이가 있죠. 뇌사는 생명활동을 못합니다. 모든 뇌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식물인간은 대뇌만 죽었기 때문에 대뇌의 기능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뇌가 아니라 뇌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봤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척수와 말초신경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는 이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대뇌의 구조와 기능, 대뇌까지, 여기까지를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해서 신경계가 어떻게 구성된다. 신경계는 중추, 말초로 되고, 중추는 뇌와 척수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연합뉴런이고, 말초신경은 기능과 구조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 감각운동신경으로 나누고, 구조에 따라서 뇌신경, 척추신경으로 나뉜다. 그런데 감각신경은 감각뉴런, 운동신경은 운동뉴런으로 되어 있고, 운동신경은 다시 체성자율로 나뉘고, 자율은 또다시 교감, 부교감으로 나뉜다.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어쩌고저쩌고 아직 설명 안 했죠.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런 것들 아직 설명 안 했죠. 다음 시간에 말초신경 가면 설명할 겁니다. 그때 설명하고 지금 여기 설명한 것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은 또다시 뇌와 척수로 되는데, 뇌에 대해서 지금 막 설명을 했죠, 이 시간에. 자, 뇌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과제 제출방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